많은 직장인분들이 로스쿨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은 직업생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의견들이기 때문에 직장인 출신 변호사분들의 의견을 듣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기회되면 무조건 가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기욱의 기욱기욱입니다. 오늘은 로스쿨 입학 썰과 직장인 로스쿨 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발전소 설계 엔지니어 일을 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이공계인 것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보통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학부 졸업 후 바로 로스쿨 입학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 로스쿨 진학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원래는 로스쿨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딱히 제 진로로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 참고로 07학번입니다. 기계공학과가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입학했죠. 그땐 뭐 기계공학과 학생 100명이 졸업하면 200명이 대기업에 취직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던 때였습니다. 좋은 시절이었죠. 근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할 2013년이 되니까 상황이 좀 바뀌더라고요. 기계공학과 출신들의 가장 큰 먹거리였던 중공업 시장이 망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타격이 컸어요. 물론 새로운 먹거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점차 성장해 가고 있던 현대자동차, 그리고 갓 탄생한 스마트폰 시장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어쩌다 보니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계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계는 아무래도 건설 업계다 보니까 5년에서 10년 주기로 업황 사이클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렇긴 해도 그 당시까진 꾸준히 인기 있고 페이도 상당히 괜찮은 업계였습니다. 처음 1, 2년은 괜찮았습니다. 할만했어요. 근데 3년차가 되니까 뭔가 바뀝니다. 보통 많은 직장인들이 이때 소위 말하는 현타를 느낍니다. 왜 3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3년차가 되면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대해 엄청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거의 사이언스입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고 어떤 직역에 근무하든 3년차가 되면 다들 회사 가기 싫어서 죽을락 합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1, 2년은 돈 버는 재미,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느낌 때문에 어느 정도 재미라는 것이 있는데 3년차 정도가 되면 더 이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 친구들, 사람들 사는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한테 맞는 직장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직업관이 형성되는 것이죠.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정말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조직 분위기가 유한 것이 좋은지, 상명하복 분위기가 좋은지, 무조건 페이가 높은 것이 좋은지, 성취감이 있는 일이 좋은지, 반복적인 업무가 좋은지, 이런 많은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기타 등등 자신과 맞는 직업의 조건에 대한 구성 요소는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학생 시절에는 이런 걸 따져볼 기회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3년차 때 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 직장을 때려친다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퇴사하면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당연히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는 퇴사 후 이직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 근무하던 회사는 당시 기준으로서는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회사였습니다. 더 올라갈 곳이 없었던 거죠. 이직을 한다면 아예 다른 업계에 신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그렇게 퇴사의 꿈만 품에 안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 녀석과 만남을 가졌는데 자기는 퇴사하고 로스쿨에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 친구 덕분에 저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갔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간 것을 후회하느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로스쿨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 인터넷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은 직업생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직장인 출신 분들의 의견을 듣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기회되면 무조건 가라 입니다. 직장인분들이 반드시 로스쿨에 가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년간 출근을 안 해도 됩니다. 냄새나는 여의도 아저씨들이랑 낑겨서 부비부비하는 9호선 지옥철을 3년간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두 번째, 3년간 회사를 안 가도 됩니다. 보통 사무직 직장인들이라면 신체적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클 텐데요. 회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매 순간 평가받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이게 싹 없어집니다. 3년차 이상 직장인들이라면 달고 사는 만성 피로가 로스쿨에 가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찐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그 인간을 안 봐도 됩니다. 이건 3년이 아니라 거의 평생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어떤 회사, 어떤 팀에 속하든 항상 날 죽도록 괴롭게 만드는 그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들 얼굴을 안 봐도 됩니다. 와, 진짜 끝내주네요. 뭐 여기까지는 농담이고요. 근데 정말 좋습니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같은 데서 직장인들이 로스쿨 진입을 상담하는 글의 댓글들을 보다 보면 로스쿨 가지 마라 라는 댓글들만 수두룩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봤거나 굉장히 짧게 한 친구들이 99%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정량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전제 하에 무조건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스쿨을 가지 말라고 하는 댓글들에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변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공부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사회생활에 비하면 애들 장난입니다. 로스쿨 공부의 힘든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일하는 것까지 될 것도 없고 그냥 출근선에서 정리됩니다. 9호선 땀내나는 아저씨들이랑 부비부비 안 해도 됩니다. 회사가 아니라 캠퍼스로 갑니다. 와, 천국이죠. 그리고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받는 온갖 업무 스트레스, 온갖 정치질과 눈치 싸움, 1분 1초 항상 평가받고 있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생활은 직장 생활과 비교할 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들고 공부하면 머리가 딸려서 변호사 시험 합격이 어렵다, 이런 댓글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물론 25살 정도부터 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과학적 팩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은 솔직히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솔직히 주변 변호사 친구, 동기, 후배들을 보면 도대체 제가 왜 붙었는지, 저런 애를 변호사 시켜도 되는 건가 싶은 녀석들도 아주 많습니다. 욕먹을 수도 있는 견해인데 제 기준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업무와 사회생활에서 쓰는 머리의 반의 반 정도만 써도 상위 2에서 30% 정도 이상의 성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반의 반이요. 물론 직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업계나 자신의 직무가 단순 반복, 행정서류 작업만 하는 업무라면 애초에 머리 쓸 일이 없죠. 하지만 자신이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졌고 그렇게 꾸준히 머리를 써왔다면, 물론 25살 때보다 능력은 떨어지겠지만 절대로 변호사 시험에 떨어질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기본 뇌지컬이라는 것이 있고 뇌도 훈련을 계속하면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퇴화합니다. 그리고 시점 인플레이션이 10년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터라 현재 직장인들은 당연히 칼 졸업한 학부생들보다 학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불리한 조건에서 로스쿨에 합격을 했다면 이미 변호사 시험에 떨어질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호사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안 좋죠. 이 좁아 터진 나라에서 1년에 1700명씩 뽑아내고 있는데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꾸준히 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쓰는 친구들은 바깥 사회의 실물 경제가 얼마나 심하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변호사 업계가 안 좋아졌지만 그 밖의 다른 업계들에 비하면 선녀입니다. 그런 댓글을 다는 친구들은 꼭 최상위 대기업 한두 개랑만 비교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너무 순진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적어도 확률적으로 그런 기업에 그 돈 잘 받는 직군으로 들어가기가 장단컨대 변호사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애초에 어떤 업계 진짜 1, 2등 하는 탑이랑 자신의 업계 평균이나 하방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라이센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안정성이나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천지 차이고, 심지어 똑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도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일하는 것과 대우나 자신 마음속의 안정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산업계에서 경력이 있으신 직장인분들은 당연히 변호사가 돼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결국 벌어먹기 위한 돈은 산업에서 나옵니다. 산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가진 게 성적밖에 없는 친구들보다 취업이나 영업에 있어서 유리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인터넷상에서 로스쿨 준비생들은 상상 이상으로 경쟁자 제거에 진심입니다. 갈수록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하면 로스쿨 가지 마라라는 댓글이 달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성적 하나만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학부생들이 대부분인데
정석 요소까지 갖춘 직장인들이 진입을 하려 한다? 엄청난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응원하는 댓글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댓글들에 좌절하지 마시고 마음을 먹었으면 무조건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로스쿨 가는 것이 그냥 퇴사하고 다른 류의 고시를 준비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아무 직장 없이 고시류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다르게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라는 신분이 보장되기에, 그리고 일단 로스쿨에 입학을 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3년이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에 희망 없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야 하는 다른 고시류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안정감을 가지고 수험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직장인의 로스쿨 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